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지영입니다. 네, KLPGA 특집 심층 분석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10일 법원이 KLPGA의 신규 중계권 사업자 선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LPGA 투어의 신규 방송 중계권 계약과 공개 입찰 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다라는 판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KLPGA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김재한 기자 그리고 허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JTBC 골프가 KLPGA 중계권과 관련 내용 가운데서 위약금에 대한 서약서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공고 내용을 변경하라는 통고서를 KLPGA 측에 보냈습니다. 아울러서 입찰 참여 유의사항, 이 서약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가 된 조항을 제외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번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낸 바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KLPGA에서 입찰 유의사항 미준수했다. 이런 이유로 JTBC 골프에 서류 탈락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 탈락이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판결이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은 JTBC 골프의 심사 탈락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 보고 KLPGA의 중계권 사업자 입찰에 있어서 JTBC 골프가 2차 심사 및 평가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정했습니다. 또 JTBC 골프를 제외하고 2차 심사와 평가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오는 화요일에 KLPGA는 중계권사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관계자들은 KLPGA가 그동안 지속해왔던 불공정한 입찰 과정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계권사를 선정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KLPGA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꼭 결국 법원이 정리해주는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공공성을 해치는 불공정을 바로잡고 또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개 입찰 지금부터라도 진행돼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KLPGA 투어 중계권료는 2006년까지는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었습니다. 주최사, 그러니까 대회 스폰서가 방송국을 선정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중계를 맡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2006년에 KLPGA가 중계권을 되찾겠다며 중계 대행사 IB스포츠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KLPGA 중계권에 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SBS 골프가 KLPGA의 주간 방송사 선정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당시에 반발했고 급기야 그 당시 SB를 통해서 방송하기로 했던 중계했던 그 대회가 몇몇 대회가 또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KLPGA 중계권 선정 과정, 그 시작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골프 인구가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 골프 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006년까지는 협회가 방송국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중계를 맡겼는데요. 중계권 입찰을 시작한 2006년, KLPGA는 스포츠 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계방송 판매권을 계약했습니다. 전체 계약액은 4년간 10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계약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50%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IB스포츠는 지상파와 케이블 등 뉴미디어 매체와 해외 방송을 대상으로 대회 중계 권리를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X스포츠와 JTBC 골프를 주간 방송사로 정했고 JTBC 골프는 1년에 2억 5천만 원씩 내는 조건으로 IB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SBS 골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KLPGA의 일방적인 중개사 선정으로 스폰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이에 몇몇 대회가 급기야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그 대회가 취소된 이유가 중계권 때문인지는 저희는 아무도 몰랐고요. 선수들, 특히나 선수들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추후에 다 이게 정리가 된 이후에 저희는 알게 되었죠. 문제는 다음 중계권 선정 시기인 2010년 불거졌습니다. 당시 분쟁 시비가 일어 KLPGA 회장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방송 중계권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KLPGA는 2010년 12월 중계권 대행사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최종 결정은 IB스포츠였습니다. 이에 프레젠테이션 참여 업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엔에스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중계권 대행사 선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리엔에스와 IB스포츠는 3년 계약의 중계권료로 각각 120억 원과 106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문제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행사 선정 프레젠테이션에 KLPGA 회장이 추천한 사회이사 4명이 참석한 것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의혹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나 제1이나 회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 중계권을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금도 현재도 순탄하게 흘러가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당시 사무국 국장이었던 사람이 이후에 그 특정 업체로 자리를 어쨌든 더 높은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된 걸 알면서 이후엔 저희가 이제 대부분 확신의 단계가 이르렀죠. SBS 골프 역시 KLPGA가 IB스포츠와 결탁하여 중계 대행사를 선정했다며 특경법 위반,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로 KLPGA 임직원들을 형사 고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업체는 협회 측에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그 당시 중계 대행사는 IB스포츠로 넘어갔고 IB스포츠는 당시 JTBC 골프, SBS 골프와 단연간 동시 중계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다음 중계권을 두고 공동 중계에 합의했는데요. 합의를 파기할 경우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KLPGA의 잘못된 중계권 선정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2010년 중계권 논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중계권료보다 이해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2010년과 한치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협회는 누구나 이해할 만한 공정한 과정을 거쳐 중계권 선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KLPGA 중계권 협상에서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인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12년 전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처음이 아닌 거네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KLPGA에서 중계권과 관련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2010년 말에서 2011년 초 사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중계권 대행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참여 업체 중에서 리엔에스가 3년 중계권료로 120억 원, 그리고 IB스포츠가 같은 기간에 106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KLPGA가 IB스포츠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KLPGA가 당시에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실현 가능한 중계권료 액수를 고려한 그런 어떤 결정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리엔에스 측이 협회의 주장은 결국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후에 한동안 법적 공방이 불거졌을 만큼 그렇죠. 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2011년 JTBC 골프와 SBS 골프가 공동 중계를 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로 이 서류가 그 두 회사의 합의서인데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두 방송사 간의 합의서입니다. 공정함을 위한 합의서인데 이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합의서가 작성된 2011년 3월은 IB스포츠가 JTBC 골프, SBS 골프와 공동 중계 계약을 마친 시점입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방송사는 KLPGA 또는 IB스포츠 주도의 중계 방송사 선정에 개별 참여하지 않으며 양사 합의로 공동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파기하고 KLPGA 방송권을 단독 또는 타 방송사와 협력 획득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00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그 당시 중개사 선정을 두고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불공정한 절차를 더 이상은 두고 보지 말자라는 두 방송사의 생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2011년에 IB스포츠가 중계 대행사로 정해지면서 당시 KLPGA 협회 회장이었던 선종구 회장이 사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도 좀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네, 당시에 회장이었던 이 선종구 회장이 이제 IB스포츠로 중계권 대행사가 선정이 되고서 2달 뒤에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중계권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이 특혜 시비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특혜 시비는 방송 중계권 대행사 이 선정을 위한 이 PT에서 이 선수 출신 이사 6명이 배제된 채 회장 측근인 이 사회이사 4명과 또 사내이사 4명 여기에다가 사무국 간부 2명만 이 참석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네. 당시에 KLPGA 베테랑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은 일부러 선수 출신 이사를 제외시켜서 협회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 했다. 이런 또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중계권 대행사 문제가 개막전 직전까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못했었고요. 급기야 결국 당시에 개막전이었던 이 하이마트 여자 오픈이 이제 취소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이제 몰아간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KLPGA는 다음 중개사 선정은 공개 입찰로 진행합니다. 앞서 이제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양사 공동 중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는 잘 지켜졌을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11년 KLPGA 투어 동시 중계가 시작될 때 JTBC 골프와 SBS 골프 간 합의한 공동 중계 합의서. 합의서에 따르면 JTBC 골프와 SBS 골프는 KLPGA 또는 IB스포츠 주도의 중계방송사 선정에 개별 참여하지 않으며 양사 합의로 공동 참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방송은 양사 동시 생방송 중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공동 중계 합의는 파기되고 2014년부터 SBS 단독 중계가 시작됩니다. 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9번 조항입니다. 양사는 당 합의 정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개별 일방이 합의를 파기하고 KLPGA 방송권을 단독 또는 타 방송사와 협력 획득하여 방송하는 경우 위약벌로 100억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당 합의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단독 중계하거나 다른 방송사와 협력할 경우 100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2014년부터 3년간의 중계권은 먼저 약속을 어긴 SBS 골프가 가져가게 됐는데 당시 KLPGA는 중계권을 놓고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JTBC 골프, SBS 골프 등 방송사, 대행사가 모두 참여한 공개 입찰이었습니다. 이때 SBS 골프가 연 45억 원씩 3년간 총 135억 원을 제시해 중계권을 가져갔습니다. 2013년 입찰은 방송국 대행사, 컨소시엄 등 모두에게 오픈된 공개 입찰이었습니다. 과정 결과 또한 모두 수긍했었는데요. 하지만 2016년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016년 KLPGA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중계권 입찰을 두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특정 방송사를 피해 다니는 등 이미 중계권자를 정해놨다는 의심을 살 만한 비상식적 행동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JTBC 골프는 2016년 중계권 입찰 당시 KLPGA에 연 100억 원씩 3년간 총 300억 원을 제한하는 제안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KLPGA는 우선 협상 기간에 타 방송사 제안서를 열어보면 위법이라는 이유로
JTBC 골프의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JTBC 골프가 제안서를 보낸 당일인 2016년 8월 1일 밤 9시. 당시 수석 부회장이었던 강춘자 이사의 지시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한 뒤 통로밖 유리문까지 걸어 잠그고 시작된 긴급 이사회.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한 한밤의 비밀 회동의 열쇠는 바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이었습니다. KLPGA는 그해 연말로 종료되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의 방송 중계권을 놓고 S사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중계권 계약 당시 향후 중계권 우선 협상권을 가진다는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더 큰 금액을 제시한 JTBC 골프의 제안서는 열어보지도 않았던 KLPGT. 하지만 그날 밤 우선 협상 대상자인 S사와 64억 원씩, 심지어 2017-18 시즌 우선 협상권만 있는 상태에서 5년간 총 320억 원의 계약을 맺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JTBC 골프가 제안한 액수 100억 원은 연간 금액 기준으로 S사가 제시한 64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3년이면 108억 원, 5년으로 계산하면 180억 원이나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난건이 의결됐을까요? 당시 이사회의 표결 방식도 일반적인 상식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총 11명의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찬반 의사를 묻고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공정경쟁 입찰에 오픈 비딩은 없고 밀실에서 수의계약 협상을 벌인 셈이죠. 당시 사실 저희 회장님이 안 계시던 상황이라서 회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밀실 거래나 이렇게 수차례 10여 차례가 넘는 이사회가 진행된 부분들은 회원들은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시에 이제 결과가 나온 이후로 소송 문제도 걸리고 이렇게 중개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저희가 질의를 한 것들이 많았죠, 회원들이. 질의를 하고 저희끼리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게 밀실이었고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추후에 또 저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수정이라기보다는 협상 중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밤늦게 이사회 여신 이유가 뭡니까? 협회의 최대 현안인 수백억 원대 방송 중계권을 논의한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설명도 절차도 무시된 2016년 날치기 긴급 이사회. 당시 협회 내부에서도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방송사와 저렴한 값에 불리한 조건으로 특혜성 계약을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회원들끼리 지금 공유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만장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대부분의 이사들이 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는 들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흑역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올해 역시 중계권 입찰 공고를 두고 2016년 사례와 같은 잡음이 생겼습니다. 의문투성이, 비상식적인 입찰 공고,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는 KLPGA. 지금이라도 편파적인 입찰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공정한 선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협회원들에게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보셨겠지만 KLPGA가 공정한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던 만큼 중개권에 관심이 있던 업체들에서 중개권 선정 과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수상한 점들이 좀 발견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이 밤 9시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 전서부터 원래 그 이사회를 먼저 개최를 해서 중개권 협상을 미리 끝내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SBS와 무려 이제 KLPGA가 10년간 이제 장기 계약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당시에 나오면서 이 계획이 뒤틀어졌는데요.
기존의 이제 3년 계약보다가 훨씬 긴 그런 어떤 이제 기간이죠. 네. 이제 이 10년 동안 이 계약을 이제 추진한다 이런 어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제2, 제3의 이런 어떤 입찰 예정 방송사에게 장기간 기회를 주지 않는 이른바 이 형평성 위배 논란이 당시에 이제 불거졌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이제 뭐 단순한 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당시 KLPGA에서는 우선 협상에 관해서 SBS하고 서약서 그 조항의 계약서에 우선 협상권도 있고 당시가 우선 협상 기간이었기 때문에 SBS와 우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데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우선 협상 기간에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우선 협상 기간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는 것을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통례에 비추어 보면 이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더 유리한 조건을 좀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업체들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다른 업체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걸 불법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는데도 이걸 무시했다면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이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과 또 충실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이 협회라는 것은 결국 선수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위임을 받아서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최대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면서도 또 한목적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백히 더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내용을 활용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더 유리한 협상 내용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더 유리한 제안을 한 업체와 거래를 하려는 노력을 경시하였다면 그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어떤 주의 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선 협상 기간이지만 다른 업체가 좋은 제안을 하면 그걸 지렛대 삼아서 유리하게 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이사들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공부도 하고 잘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JTBC 골프가 그 입찰 경쟁에 뛰어들게 되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안서가 그 당시 2016년 당시 JTBC 골프가 KLPGT 측에 KLPGA에 제시한 제안서입니다. 이 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연 100억 원의 제시 액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 그러니까 한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 JTBC 플러스, 그러니까 JTBC 골프가 제안한 중개권료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7년 시즌부터 2019년 시즌 총 3년 동안 300억 원을 제안하는 제안서가 지금 보시고 계신 제안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협회 김남진 사무국장은 우선 협상 기간에 다른 방송사의 제안서를 보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JTBC 골프의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선 협상 조건에 관한 그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불법이라면 그 불법이 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사들에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일반적인 통례에 비추어 보자면 오히려 다른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한 그런 업체가 있다면 그 제안 내용도 충분히 이사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이사들이 어디와 거래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네.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내지 성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저희가 지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사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당시 국장, 사무국장이 JTBC 골프의 이 제안서를 개봉하는 순간 절차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의결해야 된다.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죠. 결국 그래서 KLPGA가 연간 64억 원 이 액수에 5년 동안 SBS와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이게 이제 64억 원, 연 64억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당시에 JTBC 골프의 이 제안서에 있는 금액과는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그래프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SBS 골프가 연 64억 원, JTBC 골프가 연 1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JTBC가 제안한 금액이 36억 원 많습니다. 3년이면 108억 원, 5년으로 계산하면 180억 원, 차이가 꽤 큰데요. 이 KLPGA 중계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봤는데 KLPGA는 찾아보면 이제 회원의 것이고 협회는 회원의 울타리가 돼야 하고 또 회원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야 하는데 좀 더 수익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한 아주 경제적이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을 저희가 지금 문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취재 입장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중계권 계약이 왜 진행이 돼 왔냐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KPGA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개적으로 오픈 비딩을 원칙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미실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협상을 먼저 진행을 했던 부분이나 한밤에 갑자기 이사회를 열어서 이것을 의결을 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럴 거면은 굳이 왜 공정성을 갖고 이 열린 입찰 경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요. 이 공정성과 투명성 그러니까 이런 원칙만 잘 지켜졌다면은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참 이게 계속 불거지니까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로도 지금 처음으로 중계권 입찰 실직한 2006년부터 지금 이제 2016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년이고 지금 또 몇 년이 더 지난 상태인데 아직도 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아쉬운 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계권 선정 과정은 공고문 수정 그리고 이사회 반복 과정에 있습니다. 입찰 제한,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은 여전하고요. KLPGA는 지금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만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그리고 투명한 공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